은퇴를 앞두고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낙원을 그린다. 오랜 시간 일에 시달린 만큼 이제는 평온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누리며 살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 특히 해외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이민자나 유학생, 파견 근무자들에게 한국은 고향이자 이상향이었다. 저렴한 의료비, 발달한 교통과 인프라, 익숙한 언어와 음식, 그리고 오랜 인연들이 남아있는 곳. 하지만 막상 한국 땅을 다시 밟고 은퇴자의 삶을 시작해본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한국은 결코 노후의 낙원이 아니었다고.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생각보다 깊고 날카로웠다. 돌아온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정서적 고립, 경제적 압박, 그리고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의 소외였다. 아래에 소개할 세 가지 사례는 한국을 노후의 정착지로 선택한 이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이야기다. 겉보기엔 고국이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그들의 고백은 단순한 사례를 넘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첫 번째 사례는 미국에서 35년을 거주하다 은퇴 후 서울로 돌아온 60대 초반의 이모 씨 이야기다. 그는 뉴욕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며 두 자녀를 키웠고 은퇴 자금도 어느 정도 마련해둔 상태였다. 무엇보다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과 의료 접근성을 높게 평가해 귀국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다. 우선 가장 큰 충격은 주거비였다. 뉴욕에선 오래된 집이라도 작아였기에 관리비 외엔 큰 지출이 없었지만 서울에서는 번듯한 아파트 전세를 마련하기 위해 거의 전 재산을 털어야 했다. 게다가 몇 년마다 갱신되는 전세 계약과 치솟는 보증금은 불안감을 키웠다. 그는 의료비는 분명 저렴했지만 병원에 가면 항상 붐비고 예약도 힘들며 의사와의 진료 시간이 너무 짧아 만족도가 낮다고 토로했다. 결정적으로 그는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외부인처럼 느껴지는데 큰 고립감을 느꼈다. 언어는 같지만 대화의 결은 달랐고 친구도 이웃도 쉽게 사귀기 어려웠다. 결국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을 고민 중이다. 두 번째 사례는 캐나다에서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아내와 함께 전남의 소도시로 귀국한 70대 부부의 이야기다. 두 사람은 한국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노년을 보내겠다는 꿈을 품고 돌아왔고 실제로 한적한 전원주택을 구입해 입주했다. 처음 몇 개월은 여유로운 산책과 텃밭 가꾸기, 한국 드라마를 실컷 보는 생활이 만족스러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다양해졌다. 우선 지역 사회에 융화되기가 어려웠다. 이웃들과의 소통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외지인이라는 시선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마을 행사나 동네 모임에서도 그들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으로 여겨졌고 때로는 은근한 따돌림도 느껴졌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의료 접근성이었다. 가까운 병원은 내과 하나뿐이고 정밀검사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엔 광주까지 나가야 했다. 노화로 인해 관절염과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생기면서 이 불편함은 더 커졌고 자녀들이 있는 캐나다와의 물리적 거리도 점차 큰 장벽으로 다가왔다. 결국 이들 부부는 집을 매물로 내놓고 다시 캐나다행을 준비하고 있다. 세 번째 사례는 한국에서 은퇴 후 창업을 꿈꿨던 50대 후반의 김모 씨다. 그는 미국에서 식당을 20년간 운영하며 착실히 자산을 모았고 귀국 후엔 한국식 퓨전 레스토랑을 열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자 했다. 초기에는 고향 친구들의 응원도 있었고 언론에도 잠시 소개되며 괜찮은 출발을 했다. 하지만 수많은 규제와 행정 절차, 치열한 경쟁은 그를 압박했다. 무엇보다 고용 비용과 임대료가 생각보다 훨씬 높았고 한국의 소비자들은 까다롭고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요구했다. 그는 종업원 관리와 주방 운영, 마케팅까지 혼자 도맡으며 점점 지쳐갔다. 불과 1년 반 만에 그는 레스토랑을 정리하고 빚까지 지게 되었으며 이후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로 인해 대부분 탈락했다. 미국에서의 경력을 인정받기는커녕 노동시장 비적합자라는 낙인이 찍힌 느낌이었다. 그는 지금 고시원에 머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분명 기술적, 인프라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뤘고 외국인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요소도 많지만 은퇴자에게는 반드시 따져봐야 할 현실적인 제약들이 많다. 정서적 이반감,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 나이에 대한 편견, 불안정한 주거 환경, 지방의 열악한 의료 시스템 등은 단기간의 여행에선 보이지 않는 깊은 벽이다. 고국이기에 더 기대했고 그래서 더 실망이 컸던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다. 그것은 은퇴 후 한국살이라는 선택이 결코 단순한 향수나 감성만으로 결정되어선 안 된다는 경고다. 은퇴란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철저한 준비와 냉정한 판단 없이는 오히려 낙원이 아닌 생존의 전장이 될 수 있다. 한국은 분명 소중한 고향일 수 있지만 모든 이들에게 노후의 낙원이 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벽이 많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은퇴자들이
귀국 후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나 적응 부족으로 치부할 수 없다. 그것은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은퇴자 친화적이지 않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특히 이민 1세대나 외국에서 장기간 생활한 사람들은 단순히 국적이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시스템에 완전히 동화될 수 없으며 이는 이중 문화 정체성과 사회적 소속감의 결여로 이어진다.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한국 사회에서의 정체성 문제다. 해외에서는 자국 내 소수자로 살아왔지만 귀국 후에는 오히려 조국에서 다른 사람으로 분류되는 이중적인 소외를 겪는다. 언어는 같지만 화법은 다르고 사회적 맥락은 다르며 그동안의 문화적 체험도 다르다. 이로 인해 커뮤니티 내에서 정서적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고 결국 외로움은 더 깊어진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단절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정체성의 충돌은 은퇴자들이 안정적 삶을 이어가기 위한 기반을 약화시킨다. 두 번째는 경제 구조적 문제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하며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자본이 필요하다. 전세 제도 역시 수시로 갱신이 필요하고 임대료 상승 압박과 계약 불안정성으로 인해 은퇴자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특히 고정 수입이 제한적인 은퇴자에게 주거 불안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다가온다. 주택뿐 아니라 식비, 공공요금, 교통비, 통신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도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비해 공적연금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외국에서 체류하다 들어온 사람들은 초기 산정 기준이 불리하게 적용되기도 하고 재산 및 소득에 따라 상한선 없이 부과되어 부담이 크다. 세 번째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한계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나이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 중장년층이나 고령자의 재취업은 매우 어렵다. 해외에서 쌓은 경력은 국내에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직무 적합성보다는 연령이 우선적으로 평가되는 현실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이들에게 좌절을 안긴다. 창업을 시도하려 해도 초기 비용, 고용 리스크, 각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한국 사회의 은퇴자에 대한 인식이다. 여전히 노인을 사회적 약자로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기 쉽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주체적 시민이 아닌 수동적 존재로 위치 지워지며 정책과 제도에서도 배제되기 쉽다. 정부의 귀국 장려 정책은 있으나 실제로 귀국한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상담, 일자리 연계,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은 일부 대도시에 제한적으로 존재할 뿐이며 지방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러한 프로그램조차 연속성이 부족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이나 이해도 또한 제한적이다. 외국에서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한국 사회에 대한 감각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정착 지원책은 절실히 부족하다. 결국 많은 은퇴자들이 자립적 삶을 기대하며 돌아왔지만 경제적 압박과 정서적 고립 속에 다시 해외로 돌아가거나 조용히 고립된 삶을 선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먼저 은퇴자 개인은 귀국 결정을 감성보다는 이성의 근거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일시적 향수나 한국에 대한 과거 기억만으로 귀국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현재의 한국은 과거와 전혀 다르며 삶의 시스템 또한 철저히 경쟁적이고 속도 중심적이다. 예산, 주거, 건강, 소득, 사회적 연결망 등 다양한 요소를 현실적으로 점검하고 귀국 후 적응할 수 있는 구체적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 접근성, 지역사회 융화 가능성, 일자리나 창업 가능성 등은 단순히 온라인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현지 탐방, 전문가 상담, 귀국자 커뮤니티 연결 등을 통해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적 대응에 더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폐쇄적인 사회가 아니며 수많은 재외 국민이 귀국을 고려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들이 귀국 후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 대상 귀국지원센터 설립,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확대, 귀국자 대상 맞춤형 건강보험 및 세금 안내, 고령자 재취업 교육 강화 등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언론과 사회는 귀국 은퇴자들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경험과 자산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들은 단순히 외국에서 오래 살다 돌아온 이방인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경험과 적응 능력을 갖춘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며 고령 사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들의 경험과 자원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다. 결국 은퇴 후 한국살이를 꿈꾸는 이들에게 낙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과 시스템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은 여전히 살기 좋은 나라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돌아온다면 고국은 낙원이 아닌 더 깊은 고립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이제는 돌아온다는 것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묻고 은퇴자 스스로도 삶의 좌표를 다시 그려야 할 때다. 낙원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확한 이해와 냉철한 판단에서 비롯된다. 낙원을 꿈꿨던 많은 이들이 다시 고국을 떠나기 전 한국 사회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